비뇨기과 영역에서 아랫배가 콕콕 찌르거나 불쾌한 증상 혹은 통증을 일으킬 만한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방광염증이 있거나 혹은 요로결석, 그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성 전립선염이 있을 경우에 비특이적인 하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방광 자체에 염증이 오시기 때문에 방광의 자극 증상,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마렵고 혹은 마려운데 참지를 못하는 절박뇨라든지 혹은 소변을 누고 나서 자꾸 잔뇨감, 자극 증상으로 인한 잔뇨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방광에 염증이 있고 방광 자극이 되면 아랫배 하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유관적인 혈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결국 요도를 통해서 감염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의 대부분은 자신의 회음부나 항문 쪽에 있는 대장균이 대부분 90%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특히 여자분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요도가 짧기 때문에 쉽게 균이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피곤하고 물을 잘 안 드시게 되는 경우에 그 균들이 방광 안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 하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예방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광의 자극 증상이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방광염을 의심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방광염을 치료하는 것은 결국 세균성 방광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시면은 첫 번째로 항생제를 드시게 되는데요. 요즘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다제 내성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사용하시는데 정확한 항생제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정확한 항생제를 적당한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시고 중요한 거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몸이 피곤하지 않게 면역력을 유지하시는 게 주의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광염이 여자분들한테 흔히 생긴다 그러면은요. 비교적 방광염은 남성분들은 요도가 길기 때문에 방광염은 잘 생기지는 않으시는 편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있죠. 그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은 크게 분류했을 때 급성 전립선염과 만성 전립선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급격하게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급격하게 전립선이 붓고 또 전립선에 급성 감염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고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하는 또 배뇨곤란도 심하고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급성 전립선염은 보통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인 전립선의 염증으로 아래 하복부 불쾌감이라든지 배뇨 증상을 일으키는 만성 전립선염이 있으십니다. 만성 전립선염은 재발을 잘하지만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심하지 않은 불쾌감 정도에서부터 아랫배 불쾌감이나 배뇨 증상이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까지 아주 다양한 증상을 가지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하는 치료가 필요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은 오히려 진단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소변에서 방광염처럼 염증도 많이 나오시고 소변의 균 배양 검사에서도 균도 배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 변화가 심하면 전립선 암 수치가 증가한다든지 피검사상 염증 수치도 많이 증가하시기 때문에 진단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만성 전립선염의 경우는 진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을 진단할 때는 보통 소변 자체에는 염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대부분 전립선액을 받아서 거기서 염증이 나오는지를 유무를 판단을 합니다.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서 전립선을 눌러서 나오는 액을 받아서 염증 유무를 가지고 만성 전립선염을 진단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염증이 나온다면 만성 전립선염이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염증이 안 나오더라도 증상이 계속 있다면 만성 전립선 통증후군 혹은 만성 골반 통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은 급격하게 전립선에 세균성 감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고열이 오고 오한이 들고 배뇨장애가 심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급성 전립선염이 오시면은 보통 한 38도 이상의 고열이 오시기 때문에 입원을 하셔서 정맥을 이용한 항생제를 사용하시고 배뇨장애를 동반 잘 하시기 때문에 소변줄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해서 보통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 전립선염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염증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대부분 항생제와 그다음에 소염제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염증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전립선염 때문에 방광 자극 증상,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잔뇨강 같은 게 심할 경우는 방광 안정제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배뇨장애가 동반되면은 알파 블로커 같은 전립선 비대증 때 사용하는 배뇨를 원활하게 하는 약 같은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만성 전립선염이 증상이 심한 경우는 하복부 불쾌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 안정제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통상 일반적인 염증 때 사용하는 것보다 만성 전립선염은 생식선이라 약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길게 사용하죠. 한 2주에서 4주 이상 항생제와 소염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가 잘 되더라도 대부분 이런 만성 전립선염은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혹은 폭음을 하시거나 혹은 야간 작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셨더라도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